그럼 경기 남부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초대할게. 초코나무 숲으로 클래식한 초콜릿 무스. 네, 경기 남부 팀의 김유리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처음에 이 과제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든 생각이 테슬라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설계 요구사항을 이제서야 얘기했지? 이 팀은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지? 그리고 간트 차트 앞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간트 차트를 봤을 때 다음 주가 통합 시험인데 왜 개발팀은 갑자기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UX, UI 개발이 통합 테스트 바로 직전까지 이어져 있어요. 여긴 시나리오에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리스크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해관계자 간의 기대 수준이나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에도 큰 문제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부의 리스크는 사실 저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요소들인데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막바지 중간을 훨씬 지난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들어왔고요. 공급망 문제라는 글로벌 이슈가 천재지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제를 좀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결국은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 모든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되는 즉각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핀셋 조치로 단기 조치 방안 4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팀 간에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요. 지속적인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야근인가, 의미 있는 서로 팀 간의 소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크럼 마스터들 간의 미팅을 정기화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촉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팀의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팀 간의 우선순위에 기반한 플래닝과 그 플래닝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당연시하도록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좀 해소를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리스크의 영향도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OTA 팀에서 기능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능 개발이 타당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상에서 읽어봤을 때는 이게 테슬라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OTA 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새로운 기능 개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팀이 하고자 했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우선순위가 맞다면 변경에 따른 영향도, 리소스와 일정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도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와 조정 미팅을 긴급으로 소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해관계자는 우리 팀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고객이 참여를 하는 이해관계자 미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성격이기 때문에 고객이 주는 우선순위가 1순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개발팀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의 타당성과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정을 해야 되고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범위와 일정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베이스라인은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정보가 전파될 수 있어야 하고, 전파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 상시 추적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방안 수립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조직 간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체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달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할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는지 사내 조달팀의 전문가 인원들을 통해서 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터치스크린 모듈이 꼭 필요한 개발과 검증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일정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 시점에 따라서 시료를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방안도 단기 방안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기 조치를 하더라도 결국 프로젝트 성공과 조직의 성숙한 그 발전을 위해서는 롱텀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와 피플 영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는 생각은 프로세스와 피플이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은 프로세스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이 프로세스는 PM 혼자 보라고 만든 문서도 아니고 장표도 아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원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지식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공식적인 프로세스화하고, 이 프로세스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독려하는 것이 PM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각 마일스톤별로 어떤 것들이 딜리버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기대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변경점이 발생했을 때 임의의 변경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 관리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레벨로 참여를 해서 어떤 정보를 알맞게 전달받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구조도 마련해서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 프로젝트를 움직여야 서로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인데요. 계획과 일정과 우선순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람이 항상 정규 회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됩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하신 스크럼 마스터들 간의 SOS 미팅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자 레벨별로 서로 다른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초반에 내외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하고,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마 단일 공급망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로 급하게 대체 공급망만 찾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우리 사람 중심에 대한 것인데요. 프로세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조직 내 새로운 인원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프로세스를 팀 내에 정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조직원들이, 그리고 PM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센싱을 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안건을 제기하고 활발하게 토론해 나가는 그런 셀프 리더십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변화와 협업의 유연한 개발 문화를 만드는 데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요 팀들 간에 왜 이렇게 개발 변경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 일정에 차질을 두느냐, 이런 클레임이 나오는 문화보다는 언제든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것에 유연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과 조직 내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의 흐름을 공식 프로세스화하고 이것을 롤링하는 의사소통의 관리를 개선을 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반에 문제 발생에 대한 그 원인이 뭘까 이걸 고민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은 점 같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고민해야지 뭐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이 좀 더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보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좀 세부적인 발표를 좀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도를 본인은 PM으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매우 심각 단계로 봤습니다. 그죠, 매우 심각해, 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뭐 구체적으로 뭐 프로세스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문제 그 뭐 원인도 이제 규명하고 또 뭐 단기 조직했는데 하나로 통섭적으로 한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프로세스 정착화 시켜야 됩니다. 프로세스 정착화. 네. 이제 혹시 그러면 프로세스 측면도 있고 이렇게 피플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거 어떠신 게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하다면 팀은 그냥 내 팀만 잘하면 된다 이런 문화가 있고 네. 내 팀만 아니라 이 다른 팀들도 역지사지를 네, 좀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팀이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좀 알면은 네. 사실 좀 뭐 할 때 미리미리 이렇게 네, 좀 네. 소통도 하고 네. 고민 나누고 해서 좀 할 텐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안 된 상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뭐 소통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도 있는데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PM으로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팀 빌딩을 네. 한다고 이제 기회를 주어졌다고 가정해 볼 때 네. 본인은 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팀 빌딩을 어떻게 하고 뭐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을 바탕 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걸 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 되게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출을 해보면 일단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플래닝이라는 이벤트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 워크숍이라는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요. 이 플래닝 워크숍에 각 그 개발 그 오너들이 모여서 다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본인 목표에 대해서 컨피던트함을 선언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소프트 스킬을 좀 활용을 한다면 우리 팀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도움을 받은 스크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았거나 나의 모듈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큰 모듈이 제때 완료가 되어서 우리 스크럼의 목표가 결국은 달성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개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또 성과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내게 하는 것은 결국 동료들의 칭찬과 격려와 나의 헌신에 대한 인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PM이 좀 잘 들여다보고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우리 땡스 레터를 아니면 땡큐 워딩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PM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뭐 발표하신 거 보면 나중에 저 프로세스 챔피언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 머릿속에 아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서 좋고요. 제가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외부의 외적인 요소들을 우리 보통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처럼 그런 문제는 어느 프로젝트든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은 아닌데요. 제가 이 개발팀에 와서 연구소에 와서 제일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개발자 한 분의 말이 소프트웨어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긴 했습니다. 왜 자꾸 소프트웨어로만 해결하려고 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라는 자신감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신뢰를 얻으면서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없을 수 없죠. 모든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저는 PM이 이해관계자와 협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막을 수는 없고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게 이제 PM의 역할이고 사전에 가능한 예상 가능한 리스크들을 모두 도출을 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를 아예 뭐 없애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워낙 앞에 그 박사님께서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지금 인터내셔널 프로젝트고 네. 그다음에 매트릭스 네. 위크 매트릭스 조직인데 일단은 첫 번째 위크 매트릭스 조직에서 아까 PI 워크숍, 그러니까 플래닝 워크숍에서의 컨피던스를 확인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플러스 이제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에서 이제 팀 빌딩은 국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베트남인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팁이 있다 그러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인터내셔널 팀과 협업을 할 때는 이제 사실 그들의 것을 같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해당 국가의 휴일 정보를 반드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반영을 꼭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휴일은 우리에게 프로젝트 팀 전체로도 꼭 중요한 휴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들이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들은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게 해주고요. 주기적으로 같이 싱크업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원격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출장을 요청을 해서 저희 한 스크럼에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함께 팀빌딩을 하도록 하고 다시 본인의 본 소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업 미팅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은 항상 점검한다라고 하는. PM들은 당연히 이제 일정 이제 PI별로 저희 이제 10주 단위의 플래닝을 하는데요. 그 PI 목표에 따라서 진척도, 그다음에 스토리 포인트의 소진율 같은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스크럼 팀에서 올라오는 리스크 티켓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티켓을 PM들 간의 싱크업 미팅을 통해서 리뷰를 하고 이제 적절한 담당자를 빨리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중간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SS의 경우인데 네. 그쪽에서의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이제 일정, 그다음에 그 어떤 외부 타 스크럼과의 디펜던시에 대한 뭐 이슈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줄 것, 그다음에 장기 부재로 인한 뭐 대체자에 대한 뭐 사전 공지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주기적으로 항상 그 금요일마다 하는 스크럼 오브 스크럼 미팅의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번개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본은 프로세스와 사람, 그다음에 PI 플래닝과 그러니까 주기적인 싱크업 미팅에서의 공식화된 룰을 통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 베이직한, 그러니까 근본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SP 발표자분 나와 주십시오. 그래요? 네. 네. 말랑하게 높게 내려와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가 10분 동안만 그 시나리오 그 주인공인 미안해요. 김민석 책임이라고 제가 빙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적으로 부재 자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 이렇게 잡은 이유 자체가 그 PM복이라는 프로세스, 그리고 저희 LG, 저는 이제 VS이기 때문에 VS의 에이스파이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이 거인의 어깨 기반으로 이 테일러링을 통해서 이 문제적인 상황 자체를 풀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네, 문제정입니다. 앞에서 많이 발표하셨고요. 1차적으로 의사소통 부재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이해관계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가장 크리티컬하게 요구사항 변경 관리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팀 간의 협업 문제, 공급망 위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고객사는 항상 요구사항을 바꾸기를 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선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런 이슈 자체를 디파인을 했고, 지금 오른쪽에 간략하게 이슈가 디파인이 되면은 상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슈가 어떤 뭐 CR인지 긴급 처리가 필요한지 분류를 하고 이 하기에 있는 그 PI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임팩트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하이 임팩트인 경우에는 심각하게 처리합니다. 네, 막바로 단기적 조치 들어왔습니다. 요구사항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고객사는 요구사항을 바꿔달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프로젝트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저희는 2달 후에 거꾸로 백수가 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때문에 저희는 이럴 때 땡큐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영향도 분석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저희 자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 디파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자체는 이겁니다. 요구사항 공급 시나리오를 고객사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창의적으로 단계적인 안을 고객사한테 제시함에 따라서 어떤 공수라든지 리스크라든지 저희가 받아올 건 최대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 하기 밑에 약간 재밌게 가격표를 쇼핑몰 리스트처럼 저희가 이제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데토리 해야 되는 그
기능과 그리고 옵션, 고객사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수용하게 되면은 일정이 늘어납니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정을 줄이고 기능은 떨어지지만 이런 기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능 자체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도 하고 이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그 프로세스적인 변경 자체도 필요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지만 고객사 요구사항이 그 뭐 지속적으로 어떤 명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고객사 요구사항 뭐 워크샵 자체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얘기할 스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스프린트에 어떤 고객사의 의견, 고객사의 확정 뭐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죄송합니다. 약간 긴장했습니다. 예. 기술적 그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가 기술적 요구사항 방향을 너무 급격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까지 바꾸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 자체를 당연히 귀에 삼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석 책임은 미안합니다. 김민석 책임이요. 김민석 책임은 사실은 원래부터 이 프로젝트를 하던 PM이 아니고요. 사실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고 나서 간트 차트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게 분명히 애자일 스크럼 방식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워터폴입니다. 솔직히 각 팀 간에 그 스크럼을 하시건 뭐 어쩌시건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터폴입니다. 그것도 게다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도 빠져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에서 이 V 사이클 프로세스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워터폴로 했습니다. 게다가 때문에 저희가 일정 변경 요구안이 왔을 때 이 왼쪽에 이제 워터폴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투비 스프린트 스크럼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구사항 자체를 어떤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세상에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부재 팀 간 소통 그 VS에서는 라식이라고 합니다. 서포트가 추가가 돼가지고 라시 차트를 라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R&R 자체가 명확히 디파인이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라식 차트 R&R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소통을 유도하는 게 단기적인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무선팀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OTA 팀의 입장을 여기 잠깐 보시면요. OTA 우선순위가 매우 아주 높음이거든요. 이건 테슬라 입장입니다. 그래서 OTA 팀이 지금 테슬라를 등에 업고 지금 무선팀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선팀은 펀더멘탈입니다. 기본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무선팀은 지금 까이고 있는 게 그 시스템 테스트하는 테스트 조직한테 지금 까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이 하여튼 때문에 무선팀이 하드웨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펀더멘탈 이 일정 자체는 지속하게 해주고 그리고 OTA 기능 갑작스러운 OTA 기능 이런 추가는 고객사 요구사항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고객사 타협을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어야 되고요.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 문제는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급업체를 한 곳만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 회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온화를 통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뭐 LG라고 한다면은 그랜저 오피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체 부품 업체를 소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원입니다. 네, 지금 근본원인 지금 이 프로젝트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 통합 관리 부족, 변경 관리 체계 부족, 이해관계자 관리 미흡, 그리고 글로벌 팀 인력 관리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희 자사의 프로세스 테일러링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테일러링 체크를 통해서 이 신호등이 들어온 빨간색 부분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라고 리스트업으로 해봐왔습니다. 예, 라식 차트, RNR 차트 작성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R 자체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또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해서 그 OEM과 현지 PM을 추가를 해가지고 OEM과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 여기에 하기에 보신 것처럼 그 항상 미팅에서 미팅 테이블에 안건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이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디파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위급 시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구사항 변경은 당연히 항상 있습니다. 네. 코드 뷰머를 통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적성 강조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VS에서 추가하는 V 사이클이 되겠고요. 시스템에서부터 소프트웨어 RS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변경점 관리 설명드렸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 자체는 PMO를 통해서 당연히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이슈 등록하고 이해관계자한테 노티하고 이런 것 자체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네, 시간이 끝났네요. 네, 리스크 자체는 저희가 이제 PI 매트릭스 할 때 익스트림 단계가 되면은 발생 전 완화 대책 그리고 발생 후 완화 대책까지 수립을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표 제시할 때 리소스 관리 그리고 피플 영역입니다. PM은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전과 어떤 동기부여 자체를 구성원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당사자분들께 이 프로젝트 끝나고 우리가 굶을 것이냐 다음 프로젝트 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테슬라 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프로젝트 끝나고 테슬라 사자. 네, 그걸 목표로. 그리고 리더십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단계에서 PM이 한 가지 리더십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단계에서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는 리더십 그리고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약간 독재자적인 리더십 그리고 아까 갈등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소위 말씀드리는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 팀의 어떤 문제점을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리더십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관리입니다. 그 구성원분들은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기회로 인식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리스크하면 뭐 이게 해결 방안에 초점 맞추는데 기회로 삼으면은 이게 좀 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열정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PM으로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뭐 포함해서 평소에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한다면은 가장 성공 요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성공 요인 본인의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아니고 제 입장에서 프로젝트란 가치를 이렇게 어떤 딜리버리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가치라는 게 개발자적인 가치, 뭐 PM으로서의 가치 이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전체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도 가치를 느껴야 되고 저희 협력사에서도 가치를 느껴야 되고 바로 그때 제가 가장 그 뭐랄까요, 카타르시스랄까요, 이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독일에 있는 D사라고 하여튼 그 자동차 회사하고 일을 했고 정말 힘들게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날밤 새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하고 공항에서 진짜 밤 12시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리고 저한테 저의 어떤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 열정적이다. 그때가 제가 LG에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가치,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좀 충족이 됐을 때 저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어서 본인이 이제 혹시 향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커리어 간다면은 네. 본인이 현재 그 장점은 뭐고 어떤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의 장점이요. 예. 제가 사실 재밌는 걸 좀 추구합니다. 예. 재미라는 게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그 모두 솔직히 말하면은 그 구성원 자체 분들 다들 힘드시니까 공동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같이 마지막 날 소주 한잔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희 장점 말씀드리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단점은 이미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두서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일하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뭐 저도 같이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약간 이제 또 리더십 스타일을 이야기했던 게 되게 좀 돋보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그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 아까 그 무선 팀과 OTA 팀 간에는 지금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타협안 자체를 그 제가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선 팀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서 이제 열심히 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팀과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테스트 기능 먼저 하고 나중에 OTA 요구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적인 기능은 약간 나중에 한다는, 왜냐하면 하드웨어 테스트는 병렬적으로 돌고 애플리케이션은 따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 이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상황에서 하여튼 이해관계자는 성기명 리더십입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성기명 리더십. 그리고 고객사하고는 지금 이때는 약간 창조적인 리더십입니다. 창조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고객사도 윈하고 저희 자사도 윈하는 그 타협안 자체를 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병립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아까 그 V 모델에서 인테그레이션 테스팅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뭐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지금 이 그러니까 무선 모듈 자체는 약간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고요. OTA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펜던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선 모듈 자체 하드웨어 신뢰성 테스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이게 디테일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시스템 리콰이어먼트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 QT,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나와줘야 되는 무선팀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통합 테스팅이 빠졌다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앞서도 다른 팀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이제 요구사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흔히 일어나는 항상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PM이시라면 요구사항 변경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님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요구사항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 아키텍트 구조 자체를 이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지금 좀
일차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바쁜데 그거 미리 준비가 돼요? 아, 뭐 좀 집에 좀 안 가고. 알겠습니다. 네, 아주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는 SS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고 지금 이제 VMV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정은주 박사님처럼 약간의 땡큐 요소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스 조직 갈등 사항을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베리언스 하면 이거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솔루션을 주셨는데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VMV 모델에서 접근을 할 때 아까 이제 유사한 상황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발표한 내용이 실제 푼 방법입니다. 네. 예, 병렬적으로 갑니다. 일단 우선순위 자체를 다시 셋업을 합니다. 항상 리스크가 되면은 그 하드웨어 일정 하드웨어 신뢰성 테스트 이거 자체는 선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를 맨더토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사실 OTA 업데이트는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능이 아니라 OTA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상호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네, 성김의 리더십으로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 리더십 유형의 유형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엄청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러시아 엔지니어하고의 접근 방법, 네. 인도 엔지니어의 접근 방법, 베트남 엔지니어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VS 역시도 을병정무 내가 을로서 그러니까 갑을 병정무의 멤버분들하고의 소통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술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제 한국의 저돌적 밤샘 문화 이외에도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팀 빌딩의 팁이 있을까요? 팀 빌딩. 일차적으로 제가 정확한 답변까지는 아닌데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GM하고 이제 GM 이스라엘 오피스하고 이제 저희 이제 한국하고 정확히 지구의 끝과 끝 이렇게 만납니다. 저녁 9시에 저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기적인 그 컨퍼런스 콜을 가능한 시간대를 잡았고요. 그때 당연히 이제 뭐 미국에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정기적인 소통 자체를 항상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당연히 문서적으로 그 뭐 팀즈나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일 때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팀즈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문서 아까 라식을 통해서 명확한 R&R 그리고 그 협력사 분들께도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저희가 티어 1으로서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기적인 그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문제 있는 거를 이렇게 푸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9시는 마법의 시간이고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9시에 그럼 LG 분들은 어떻게 그때까지 안 오냐? LG에서는 플렉서블 그 출근 시간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있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열정적인 감사드리고 실제 이런 문제를 꼬고 꼬은 상황에서를 이제 실제 현업을 빗대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유진 소프트웨어 PM 나와주세요. 우린 사랑에 빠진 딸기 서로 난 같이 그거보다 더 많이 Whenever you 우린 사랑에 빠진 딸기 서로 난 같이 그거보다 더 많이 Whenever you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소프트웨어 PM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최원석 책임입니다. 첫 장부터 연습은 치열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연습하면서 솔직히 이 경연 3라운드까지 오면서 무엇을 얻을까? 이 발표에서 뭐 1등 할까? 그거보다는 3라운드에서 얻는 게 뭔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뭐 유대미에서 프로세스 배운 거, 2라운드 기술, 뭐 10개 역량, LG에서 역량 배운 거. 근데 2라운드 끝나고 갑자기 PM복 6죠? 7이구나. 7이 새로 나오면서 평가 결과라든지 새로운 정보가 배우지도 않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차이였을까? 결국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많은 거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폰트가 작아서 좀 깨지는데요. 뭐 문제점을 파악을 할 때 첫 번째 보면 뭐 첫 번째 문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 그리고 새로운 CTO, 그 다음에 전면 개편, 10년간 유지될 수 있는 매출.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거는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외부 입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센스 오브 어전시 이거는 되게 긴박한 상황이고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첫 번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뭐 어제 뭐 새로운 스프린트 계획을 공유했는데 오늘 아침 스크럼 회의에서 이걸 모른다. 이게 과연 소통의 이슈일까? 어제 공유했는데 스프린트인데 스크럼간인데 그리고 그 전날 고객사랑 회의 결과 새로운 엄청난 변경사항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계획을 세워서 공유한다? 뭔가 되게 성급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소통은 앞으로 닥칠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아직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거지 리스크는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벌 협력 툴 문제 이런 거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우선순위 충돌 문제 되게 중요하죠. OTA 기능, 그다음에 무선 기능. 근데 기능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직 이렇게 여기 두 팀이 싸울 단계는 아니고요. 어제 고객사가 나온 거고 어제 회의에서 고객사는 조만간 이 신임 CTO의 이 요청 사항을 설명해 주는 자리를 갖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하고 싸우고 이 일을 키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뽑을 수는 있습니다. 뭐 리스크 잘 만들었죠. 리스크 터졌으니까 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통합 테스트 부족 아직 여기까지 고민할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WBS도 안 나왔고 뭐 간트도 안 나왔고 그 향후 일정 고민할 거 아닙니다. 핵심은 결국에 이 여기다. 이 변경 사항이 너무 큰 변경 사항이 들어왔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결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문제점 구간별로 뭐 특히 센스 오브 어전시 하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에서 봤지만 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프로젝트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했다라는 뜻은 아마도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프로젝트 하나가 진짜 중요한 상황. 그리고 고작 8개월, 10개월, 1년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한 결과를 가지고 10년 이상의 표준을 가지고 뭔가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전, 이건 더 할 수 있고 더 좋은 점이다라는 어떤 팀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관점에서 더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이게 좀 신임 CTO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변경된 지점이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신임 CTO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야 될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이거 기회다. 신임 CTO한테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자. 그런 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뭐 긴급성 영향도 그다음에 크리테리아 보고 이거 가지고 우선순위 이걸 1차적으로 나래비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반드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가지고도 몇 개 차출하고 뭐 노력은 조금밖에 들지 않은데 이게 효과가 되게 큰 것들 그런 거를 좀 우선순위 생각해서 뽑아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했고요. 그런 과정으로 아마 이 아이템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후반부 발표를 맡게 된 김남석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그 근본 원인 및 장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모여서 요 해결 방안이나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아니면 재발 방지로든 도출했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난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분석한 것과 두 번째는 개개인의 어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이용한 것, 세 번째는 바로바로 그때 저희가 이제 빠르게 회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열하는 것은 크게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장기 해결 방안 뭐 여기서도 쭉 나열을 했지만 이게 아주 뭐 something new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 이제 첫 번째 여기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뒤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뭐 어떤 크로스 펑셔널 단위로 어떤 사람 간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저희는 이제 저희 사업부에서는 이런 쇼핑 리스트라는 어떤 모델을 모 OEM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정량화 시켜서 난이도를 로직화하고 개발비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난이도, 뭐 티켓 수량 이런 여러 가지 인풋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횟수부터 시작해서 뭐 인증 라이선스 비용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대입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시장 상황에 맞게 표준 상황에 맞게 저희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이런 크리테리아를 산정을 했고 모델을 만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고객도 이해하는 부분 플러스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신속한 비용 제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이프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RFQ나 CR 개발비에 대해서 명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 해결 방안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를 시켰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응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모든 관리 과정을 실시간 추적하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뭐 KPI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피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 PMBOK 7에서 나오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시, 그 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AI나 툴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첫 번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샤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크 커뮤니케이션 메소돌로지라는 그런 방법론도 있었고, 근데 샤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어는 어떤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크에서 여러 가지 뭐 S는 어떤 신속하게 대응하고 H는 뭐 어니스티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PM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사안에도 지나치지 않고 잘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라이제이션은
요새 이제 사실은 AI하고 툴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아주 PM의 에포트를 최소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해서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 도출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앞에도 질문했지만은 이 PM이 혹시 누구신가요? 셋이 같이 공동 같이 PM. 합니다. 예. 공동 PM.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이 PM으로서 아까 앞에 질문했지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성공 요인으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예, 네네. 주된 PM으로서 그죠? 하나씩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성공의 요인은 일단 만약에 저한테 팀 빌딩을 에 대한 권한을 준다면 전 이제 팀 빌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약에 그 인터내셔널 사이트 쪽에 그 개발 사이트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면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저 같으면 그 본사의 그 각 그 기능단에 그 커뮤니케이션 창구들을 하나씩 뚫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창구를 통해서 외부 인터내셔널 사이트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같은 이제 PM이나 PL들은 그 각각의 팀의 창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그 한국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안도 이어서 아까 팀 빌딩을 강조하시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OT 팀도 있고 무선 지역 팀, 또 뭐 인터내셔널 팀도 있고 네네네. 그러는데, 이런 그 팀 간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죠? 팀 빌딩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 팀 발달 단계 있잖아. 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다시 이제 질문하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한 PM의 관점이 네네. 이게 좀 해결 가능한 거냐, 문제 심각도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아주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다. 지금 서로 간 팀 간에도 굉장히 사일로가 좀 깊게 지금 그렇죠. 엮여 있어서 예.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PM은 전혀 풀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것 같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그 원래는 이제 팀들 간에 사일로가 생기면 그 팀들을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그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미팅을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각각의 그 팀이 안고 있는 안건들이나 이슈들이 있으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리스트업하고 서로 지적하면서 그 안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거기서 좀 다가더 같이 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팀 간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추후에 알게 모르게 되게 이제 팀이 좀 서로 팀들 간에 돈독한 사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프로젝트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잘 리드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네네. 뭐 다른 분이 질문해 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리더십 스타일을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그에 대한 답 좀. 이거는 사실 용장이냐 지장이냐 이런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 명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예를 들어 때는 네네. 이야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팀과 팀 간에 알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이슈를 풀려면 사실은 이 팀도 풀 수 있고 이 팀도 풀 수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소프트웨어로 못할 거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라서 팀과 팀 간에 서로 같은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두 팀이 각각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PM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A 팀에서 풀 것이냐, B 팀에 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각 팀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저희 그 사업 로드맵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디파인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팀원이냐 혹은 이해관계자냐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보상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워라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도 PM도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도. 예. 짧게. 아, 저는 이제 뭐 유형이 다른데 질문의 답을 좀 단답형으로 결정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거는 섬김도 아니고 그냥 지시형으로 이끌고 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의 이유는 아까 제도 정의했던 게 이건 리스크도 아니고 아직 문제가 터진 상황도 아니고 이제부터 결정해 나가서 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갈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만 잘해주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만 위에 리더가 감내하고 간다면 지금 상황에선 그게 더 맞는 상황이라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발표하실 때 그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하고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저 문제만 상황에서 보면 OTA 쪽이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공유했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무선 쪽은 전달이 누락됐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 차이도 존재하고요. 그거를 공유할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공유를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전달을 받아야만 되냐?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소통 관점에서 보면 공유할 수 있지만 그 공유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지금 2주 단위의 어떤 그런 스크럼 활동에서 좀 더 좁히거나 아니면 워룸 형태의 태스크 형태라든지 좀 그 이제 거기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소통이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 사람이 나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그게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과연 어떤 문제를 볼까? 이제 그 굉장히 신선해서 다른 팀들하고 달라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 하나만 간단하게 앞서 팀하고 똑같은데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의 변화는 항상 각오를 해야 되는 뭐 아마 소프트웨어 팀장 입장에서는 뭐 평생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 운명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PM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파도 같은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현재 사회 자체가 예전처럼 워터풀 방식도 아니고 OEM 자체의 요구사항도 법규를 만족하는 건데 법규의 내용이 정의가 이미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2028년도 법규를 만족해야 돼. 그게 RFQ의 요구사항으로 박히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만족하려면 심지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저희 스스로 OEM 없이도 저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변경 사항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시스템이죠. 주기를 좀 좁히든가.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AI를 이용하고 우리들끼리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같이 이 상황을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발표 안에서 요즘 뭐 AI 쓰는 건 대세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쇼핑 리스트를 언급해 주시면서 뭐 PT 장표에는 슬쩍 지나갔지만 현란한 KPI 목록으로 이 상황은 이건 걸러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컨피던스를 보여주셨거든요. 또 그 자신감 니콜 그러니까 레질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일맥상통도 되었던 것 같고 원티어
준비적인 측면에서의 우린 원티어로서의 레디니스가 됐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의 관점도 잘 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저거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제 원티어로서 그러니까 내가 을로서 병정무 회사를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게 이 파도의 강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VS 내부의 리스크 DB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 DB에서, 업무 DB에서. 기본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느 사업부, 어느 회사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도 저희 사업부 내에서 테일러링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크리테리아가 있고요. 어떤 행동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쇼핑 리스트든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규약을 저희가 이제 그때마다 물론 뭐 피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조금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이 우리만의 피플만의 어떤 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방금 이제 질문은 사실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행동 규약이 있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DFME를 통해서 개발 초창기부터 개발자가 그 요구사항이 오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리스크들도 저희들이 이 리스크가 실제 다른 프로젝트에 확산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는 따로 등록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GMS라는 다른 시스템에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그 노하우가 쇼핑 리스트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신 PM도 해보자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That's my favorite flavor.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혹시 네 어머니 외계인 Too much beautiful.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기 H&A 사업부 쪽에 모상수 선임하고 한상규 책임, 박현준 책임님에서 PM도 해보자 팀입니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뭐 미리 준비를 한 게 별로 없어서 오늘 과제 받자마자 준비를 해서 잔표가 좀 딴 데보다 양이 적을 수 있어서 일단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문제를 받았을 때 이제 크게 본 거는 이제 팀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하고 글로벌 뭐 툴이라든지 협업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팀 간의 그 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이제 프로젝트 공급망 이슈에서 이쪽이 이제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상세 내용은 다음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팀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및 글로벌 협업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 정의를 한 거는 팀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저희가 스프린트 계획 공유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OTA 팀하고 이제 무선 제어 팀하고의 그 상호 이제 스프린트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쪽에 공유가 되지 않아서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었고, 이런 정보 전달 내용들이 이제 누락이 되면서 다른 팀은 이미 계획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은 뭐 이제 진행을 아예 이제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팀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봤고요. 각자 이제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팀에는 일이 관심이 없는 이런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소에서 이제 그 정보에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정보 공유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국가 간의 시차나 거리 문제들 이런 물리적인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의사소통에 협업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그 장기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통해서 각 팀이
현재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됐고 스토리 포인트는 어디까지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기적인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프린트 계획은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걸 다른 팀에도 이제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역할을 정확히 나는 여기까지가 이제 내 역할이고 각 팀에 대한 역할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된, R&R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작업이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는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게 주간이든 이런 월간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각 팀 간의 이제 정기적인 협업 회의를 통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스토리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성공 종료 기준으로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통합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모든 팀의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해외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제 국가 간의 시차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다른 팀에서는 이제 시차 문제를 생각해서 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어떤 통합된 툴을 뭐 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수시로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글로벌 스크럼 미팅이나 협업 체계 재정립 같은 것들도 저희가 그 RACI 차트를 통해서 R&R을 명확하도록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간 일정하고 요구사항 조율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정 부분에서 한 팀은 지금 이거를 요구사항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팀은 일정상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충돌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제 상충되는 일정 문제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라고 봤는데 새로운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었다는 게 초반에 보였고요. 그 새로 오신 CTO 부분도 그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놓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변경 및 추가로 인한 작업 시간이 지연되고 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해결 방안은 이제 단기하고 장기 방안으로 또 나눠봤고요. 단기적으로는 OTA 업데이트 팀하고 지금 무선 제어 팀, 그 스크럼 마스터들 간에 어떤 이슈가 있으니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이제 조정 회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명확화해서 지금 일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구 사항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에서도 보였다시피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런 그 중요 순서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이 테슬라 쪽도 만족을 하고 저희 이제 이 개발팀도 만족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 명확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요구사항 문서화 부분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개발이 완료된다라는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이제 문서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처럼 보였고요. 그다음에 팀 간 자원 배분 문제는 자원 공유 회의를 통해서 자원을 신속하게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팀은 뭐 야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팀은 아직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공유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런 인력 자원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에자일 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지라라든지 에자일 보드 저희 HM 사업부는 뭐 ALM일 수도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나 그쪽에 이제 스플린트 계획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성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매니지먼트 프로세스하고 보면 요구사항 이제 변경 관리 프로세스가 없다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요구사항을 무작정 이제 바꿀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하고 다른 요구사항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였습니다.
그다음 리퀘어먼트 저기 RTM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를 통해서 요구사항 변경 시 이거는 이제 추적성을 확보를 통해서 이 요구사항은 어떤 요구사항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요구사항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트리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공급망 이슈고요. 이 리스크 부분인데 프로젝트 주요 부품 업체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천재지변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라고 돼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일정이 이제 지연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른 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체 부품을 공급 업체를 좀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대체 부품을 하는데 이제 빠르게 대체 부품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실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적절한 업체인지 아니면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을 좀 체결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일정 지연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거기 그 문제도 보면 이제 WBS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각 선후 관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뭐 당장 이제 선후 관계 있지만 뭐 앞에 거를 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 그 워크 아이템이 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액티비티들을 이제 먼저 좀 우선 진행을 해서 일정 지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단기 방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일정 리스크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초기에 갑작스러운 이제 일정 지연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간트 차트에도 보면은 따로 그런 내용은 안 보였지만 저희 이제 PM복에서도 배웠다시피 간트 차트 앞뒤 쪽에 이제 버퍼를 통해서 일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 프로젝트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품 공급 업체를 간단하게 선정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이제 다른 그 공급망 업체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첨으로 저희가 그냥 미팅을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미팅 순서라든지 뭐 간트 차트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예, 발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 및 해결 방안도 어떤 그 단기 장기 관점에서 한 것은 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PM으로서 이 상황에 대한 그 인식 관점은 뭔가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심각도나 뭐 이런 게 봤을 때 본인이 판단할 때 뭐 어떤 관점이세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 현재 상황에 됐을 때 PM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어떠냐 이거? 망했다고 보십니다. 망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어떤 요구사항이 아키텍처 부분까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그러면 망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글로 인했을 때 팀원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다른 팀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면 벌써 이렇게 표정이나 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이런 망했다고 표현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 이제 그 요구사항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게 없었다면 뭐 일정 지연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후반에 나오는 어떤 그 공급망 이슈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 정도 그 버퍼는 확보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프로젝트에는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테슬라 쪽에서 요구 받았고 OTA 팀에서는 나는 그걸 이미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관리 프로세스가 없지 그러면 이제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 측면에 말씀드렸고 예. 사람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사람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그 조직의 구성이 좀 그 아키텍트에 맞춰서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쉬운 그런 조직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조직 구조가 아니고 뭔가 업무에 이제 그 연관성이 없는 그렇게 좀 이렇게 업무에 이제
분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조직 구조로 좀 돼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이제 문제점을 인식했다면은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초반으로 이제 가정을 해볼 프로젝트 초기다. 이런 가정을 해볼 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아까 팀 소통이라든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네, 일단 뭐 저 같으면은 뭐 팀빌딩은 보통 많이 하는데 그 팀빌딩을 일종의 이제 프로세스화를 해가지고 어떤 뭐 요구사항 확정 단계까지 쭉 이끌어가면서 이제 같이 서로 이제 협업해서 일단 요구사항을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공통 이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그 개발 시작 전에 좀 체계적으로 그 뭔가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틸빙 하면서 요구사항도 공유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뭔가 좀 팀워크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업 문화를 조직 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간의 그 업무에 대한 그 이해관계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세미나라든가 그런 걸 좀 해가지고 기술 세미나 그 조직 간에 그래서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이해시켜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이 장표가 여기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여기 지금 이게 뭐가 바뀐 거죠? 이 차트에서는? 아, 네네. 여기서 바꾼 거는 어떻게 보면 무선 쪽은 변경점이었고 OTA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UI UX 개발과 모두 일정이 동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OTA 기능을 개발하는데 일정을 더 늘려주고 대신 통합 태스크 준비를 더 앞당겨서 UI UX와 무선 연결성부터 개발 가능한 것끼리 먼저 통합 테스트를 준비함으로써 일정을 지연하지 않는 선에서 OTA에게 개발 일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발 일정을 더 주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대신에 4.0의 테스트 및 통합 일정이 좀 더 길게 있었는데요. 그 일정들을 앞으로 좀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3 스크럼에 대해서 일정을 더 주고자 하였습니다. 저 통합 테스트 준비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당기신 거죠? 앞으로 당겼다기보다요. 통합 테스트 준비가 다 3번이 끝나고 나서야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3.1, 3.2, 3.3이 끝난 다음에 준비였는데 그것을 좀 더 3.2에 OTA 기능 개발을 늘려주고 통합 테스트 준비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일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저 통합 테스트 준비를 그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통합 테스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 각각의 유닛별로 어떤 테스트 항목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기능별로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 정의하고 통합 기능으로서도 테스트가 필요한 거는 그 보통 저희는 QA나 QE팀에서 관리해주는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 더 땡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3.1과 3.3의 지금 개발 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요. 테스트들이 유닛별로 준비가 되는 시점을 저때로 받고 저때부터 테스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려를 저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준비 작업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개발하고 아까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더 땡겨갖고 앞에서 준비를 하고 테스트 및 통합을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뭐가 바뀌었나 해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아까 이제 중간에 답변을 아까 하긴 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하면 요구사항 변경은 항상 일어나요. 그거를 PM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아까 사실 답변에 제가 하시면서 답변에 잠깐 얘기를 하시긴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 한번 다시 더 드려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구사항이 변경에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요구 조건인지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요구 조건 심의 단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 이거를 당장 이번 프로젝트에 넣을 건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음 프로젝트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저희 그 H&E 사업부에 업가전이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품 출시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 인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위크 매트릭스에서 이제 팀의 사일로의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HNA에서는 실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뭐 사실 팀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TDR이라 해가지고 보통 이제 팀별로 각 필요 인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개발하거나 아니면 PMO 같이 이제 하나의 큰 뭐 아예 그냥 상품 기획이나 뭐 영업까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딱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뭐 그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조직의 역량을 다 들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개발하는 게 이제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제 그런 사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서 서로 이제 개발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스템 투 시스템이지만 예를 들어 좋은 차가 있다라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운전을 잘하기 위한 우리로 치면 어찌 보면 뭐 이해관계자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항목들도 이제 핸들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 위에 피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어차피 이제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에 맞는 이제 저희가 이제 HNA 조직도 아직까지 이제 PM 조직이 셋업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PM 조직 같은 걸 셋업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인원이 또 별도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니까 발표에서 마지막에 조금 현실적인 간트를 제안해 주셔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발표 또 열심히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그러니까 특히나 정은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KSA, knowledge, skill, 이제 애티튜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애티튜드적인 측면까지 그러니까 핸들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8개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시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한 30초 이내로 짧게 전체적인 총평을 한마디씩 또 오랜 고민의 시간을 가지신 여기 참가자분들께 짧은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발표를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이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이 좀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PM으로서의 어떤 이 관점이 중요하고 PM으로서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냉정 이런 균형을 좀 찾아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PM의 관점이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라든지 팀원들이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PM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 자꾸 그러면은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PM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낙관적인 해결 가능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런 팀워크 빌딩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하여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여기 심사위원으로 오긴 했지만 뭐 여기 실무를 오래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내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짧은 시간에 저는 3시간에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문제 받아갖고 사실은 이제 챗GPT에다가 훅 넣어봤어요. 뭐라 그러나 그러고 보고 이제 뭐 한번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좋은 이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 LG전자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역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직도 인하단결이 아직도 그 문화에 살아 있구나라는 그걸 느끼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냉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은 인하단결도 문화지만은 PM으로서의 큰 자격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과감하고 냉정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하나만 제가 부족했던 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팀에서도 그 문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주어졌는데 PM의 입장에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한번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라운드 2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타이틀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피플 영역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셨던 것 같고, 오늘 발표에서는 팀의 특성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CT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팀의 특성이 또 나왔었고, H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 베이스,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베이스라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용어는 뭐 FMA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해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 검증된 프로세스를 태우면 이런 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또 자신감. 또 HNA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키텍트적인 측면과 베이스라인, 매니지먼트보다는 이제 아키텍트 측면에서의 드리븐, 역시도 HNA에서의 어떤 그 해법이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VS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VS에서 핸들링하는 리얼 프로젝트의 상황에 상당히 유사했고, 접근 방식이 우리 CTO나 HNA나 HE처럼 스트릭트한 게 아니라 땡큐다, 나의 뭐 3년 5년의 비즈니스 먹거리를 우리 옵션화해서 조금 더 디벨롭 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 되게 좀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용어는 좀 다르지만 DFM이라고 하는 용어, 그다음에 또 CTO나 HNA, HE와는 조금 다른 그 B2B로서의 원티어로서의 어떤 그 프라이드도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이 자리는 누구 한 명을 뽑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우리의 이 도메인 관점, 그러니까 디비전의 특성을 살려서 상호간에 같이 조금 메타인지 서로 느끼자, 서로 이 레벨링을 맞추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그 우리 정원주 박사님하고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 분의 심사위원 역시도 또 여러분들 역시도 많이 레벨을 에스컬레이션 레벨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8개 팀에 대한 인정과 또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최종 그 시상식은 이제 5층 컨버전스 홀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른 분야의 시상과 함께 그 현장에서 시상품이랑 시상 결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까지 라운드 1부터 3까지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